더불어민주당이 목포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 2인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곳 모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으로 누가 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설훈 의원 등 탈당이 이어졌고 친문 임종석 전 실장은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들은 안전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동참해 힘을 보탰습니다. 전남도가 화순으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공모에 나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화단지를 유치해 바이오 산업을 선점한다는 구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 경선 방식을 모두 확정지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지역 선거구에 대한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장성 지역구에 이계호 정책위의장이 단수 공천된 데 이어 목포와 고흥보성 장흥강진 지역구에 1대1 경선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 첫 경선 지역으로 목포시와 고흥보성 장흥강진군 선거구가 결정됐습니다. 두 곳 모두 이번 민주당 전남 공천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분류됩니다. 김원희 의원과 배종호 전 KBS 기자는 민주당의 정치적 모태 지역인 목포시에서,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구는 김승남 의원과 문검주 전남 부지사가 각각 빅매치 경합을 벌입니다. 목포시의 김원희 국회의원과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김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재선에 도전하게 되고 배 부위원장이 승리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본선에 오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군에서는 19대와 21대에 이어 3선을 노리는 김승남 의원과 정치 신인인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허위학력 기재 논란 등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단수 공천이 확정된 담양 한평 장성 영광군의 이계호 의원을 제외하고 사실상 처음 열리는 전남 지역 경선인 만큼 두 곳 경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선이 끝난 광주 일부 지역구에서 불었던 현역 고전 분위기가 전남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 신인 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결국 극단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오선 설훈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를 강력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고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실장은 컷오프 배제 요청과 함께 다시 선거운동에 나서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확산되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비명계 박영순 의원이 탈당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오선 설훈 의원도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공정 공천을 지적한 의원이 20명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탈당도 가능합니다. 기폭제는 친문 대표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임 실장은 당의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구 성동구 갑으로 돌아가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향후 거취도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습니다. 저의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합류나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커져가는 민주당 내 공천 갈등과 세력을 키워가는 제3신당이 야권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원형 복원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청 내부에 구현할 전시 콘텐츠의 방향과 특성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도청 내부는 시민들이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교육의 장소로 탈바꿈합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 6곳에서 발견된 탄두는 모두 15개. 44년 전 계엄군의 만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증거입니다. 이 탄두는 탄흔과 함께 본관 1층에 전시됩니다. 사진과 영상, 증언 기록물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저항했던 과정도 보여줍니다. 목숨을 바쳐 민주화를 이룬 의로움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간을 복원하고 서사를 재현하여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할 일을 찾아 공동체 정신을 실현했던 그날의 시민군 상황시대 현장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도청 회의실과 별관, 경찰국 등은 복합문화교육공간으로 조성됩니다. 5.18 전문 자료와 정보, 책과 영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기획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젊은 세대가 5.18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항쟁지라는 역사성, 현장성을 충분히 살리는 게 기본적인 목표고요. 기억되고 기록되고 추모되는 공간인과 동시에 다양한 민주인권 평화라고 하는 이 5.18의 가치를 저희가 교육하고. 문체부는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올 하반기에 사업 설계를 마치고 내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KBC 신대입니다. 신세계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관련 자산을 매입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섭니다. 광주 신세계는 오늘 주식회사 금호고속으로부터 뉴스퀘어 문화관 등 건물과 토지, 터미널 사업권 등을 4,700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매입으로 개발 사업 추진 요건인 67%의 대지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현재 백화점 부지는 이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 7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광주시와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광양 등 전남 7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 31곳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기관이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선정되면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을 돌며 순회 행진에 나선 유가족과 시민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실규명을 요구했고 이 자리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동참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 진도 팽목항을 뒤덮었던 노란빛이 5.18 민주광장을 물들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제주와 진도, 목포에 이어 광주에서 전국 순회 행진이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날의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10년을 했는데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가 명백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가슴 아파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참사 당시 고등학생 1학년 자녀를 둔 광주의 학부모도 동참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아이들 앞에서 한 다짐을 아직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은 2014년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내준 숙제를 하기 위해 안전한 사회,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날 행진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노란색과 이태원 유가족들의 보라색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울림은 더 컸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은 물론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거부권 통치를 막아내고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유가족들은 행진하는 발걸음마다 안녕을 되물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화순의 노력이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백신 산업 특구인 화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내일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유일의 백신 산업 특구인 화순에는 지난 2004년 전남대병원, 2007년 생물의학연구센터, 2009년 녹십자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백신 제품의 안전 기술을 지원하는 센터도 완공됐습니다. 100만 평 규모의 화순 백신 산업 특구에는 백신과 면역 치료를 연구 개발하고 임상 실험을 거쳐 생산과 품질 인증, 허가 등 모든 과정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도 올해 구축돼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바이오 클러스터의 형성 요건인 어떤 메디칼, 병원 중심의 메디칼 클러스터하고 기업 중심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결합된 아주 이상적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순이 가진 차별화된 장점은 그 부분에서 가장 큽니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라남도가 화순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인 바이오 특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 신청서를 내일 산업통상부에 제출합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서입니다.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 현재 30개 입주에 그치고 있는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기술, 인프라 지원, 또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예타 면제, 특히 입주 기업한테는 새 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기업 유치가 훨씬 더 용이해질 거고요. 바이오 특화 단지 유치에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대전과 경북 등 10여 곳이 유치에 뛰어들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먹거리가 된 바이오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중요한 바이오 특화 단지 지정은 올해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전남도 내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전년과 같은 0.97명을 기록해 세종시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시군의 경우 영광이 1.65명으로 전국 1위에 올랐고 강진이 1.47명으로 2위, 해남이 1.35명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광주FC가 FC서울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노립니다. 광주FC는 다음 달 2일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김기동 감독의 지휘 아래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른 FC서울을 상대로 K리그1 2024 시즌 홈개막전을 치릅니다. 한편 광주FC 흥행과 더불어 메뉴 출신 제시 린가드의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광주의 개막전 티켓은 2분 30초 만에 매진됐습니다. KBC 광주방송과 광주동구청이 청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오늘 광주동구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은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 프로그램 송출, 콘텐츠 전문가들의 1:1 피드백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인 여수상공회의소를 이끌 차기 수장으로 보임그룹 한문선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오늘 임시의원 총회를 열고 제25대 신임 회장으로 여수산단 에너지 기업인 보임그룹 한문선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한 신임 회장은 여수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여수산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갈등을 없애고 화합을 이루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됐습니다. 여수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23분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한 정유 공장에서 솔벤트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119 등에 접수됐습니다. 공장 내 저장 탱크에서 설비 오작동이 발생 저장된 솔벤트 일부가 외부로 넘쳐 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공장 측은 방제 작업을 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솔벤트는 피부 접촉 시 화상을 유발해 유해 물질로 분류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가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올해 1월 생존자는 9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조사에서 생존자는 1,264명이었지만 1년 사이 360명이 세상을 떠났으며 광주 전남 생존자는 모두 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